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소개 영업이 왜 한국에서 더 강력한 수단이 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썼던 책 탑 세일즈맨의 노트를 훔치다 책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4부 세 번째 꼭지, 옆 사람과 같은 걸로 주세요라는 그 꼭지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꼭지의 어떤 그 의도는 왜 한국에서 소개 영업이 더 강력할까? 뭐 미국 사람들도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소개 영업을 가장 중시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에서는 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이유가 있느냐? 제가 책에도 이제 정리를 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그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호텔에서 오믈렛을 주문하는 방식에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제 제가 2011년부터 작년에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2020년은 못 가서 2019년까지 한 9년 연속으로 미국 MDRT 연차총회를 갔었어요, 해마다. 거기 가면은 뭐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방법들, 그리고 미래 전략, 그리고 마케팅 어떤 그 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민할 수 있어서 저는 해마다 그 6월에 열리는 미국 연차총회를 참석을 하는데, 거기를 가면 항상 이제 호텔에 묵겠죠. 그 세미나 기간이 있는 동안에 보통 한 5일, 금토일 월화 수 한 뭐 5, 6일 정도는 묵어요. 호텔에 묵으면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보통 오믈렛이 있어요. 오믈렛. 여러분 오믈렛 드셔보셨죠? 그죠? 계란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넣는 음식이잖아요. 그게 이제 즉석 요리인데, 우리나라 호텔을 보시면, 그 가보신 분들은 떠올려 보시면 오믈렛 주세요라고 해요. 오믈렛 주세요 하면은 요리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주고, 저는 계란 후라이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또 계란 후라이도 주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는 오믈렛 그 주문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이 재료가 앞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뭐 파프리카, 뭐 피망,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오믈렛 주세요라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요리사는 우리한테 되물어요. 뭘 넣어줄까라고 해요. 그러면 가만히 제가 뒤에 줄 서서 보면 서양 애들은 잘 골라요. 이거 넣어주고, 이거 넣어주고, 이거 넣어주고, 뭐 넣어주고, 뭐 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치즈는 어떻게 해줄까? 그럼 뭐 넣어라 마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주문을 굉장히 그 상세하게 해요. 디테일의 결정체죠. 아주 그 구체적으로 요거 딱 정하는데,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비슷해요. 대체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다 그 고르시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all이라고 해요. 다 넣어달라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다 비슷해요. 일본 사람들은 이 말하는 그 목소리 톤만 다르지, 기본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은 오믈렛을 고르는 방식이 똑같다고요. 자기 취향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 취향이 선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소개 영업이 먹히는 이유는 뭐냐? 옆 사람이 빨간색을 사면 나도 빨간색을 살라는 경향이 있고, 옆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옆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는 문화가 아니라 옆 사람과 같이 가는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 영업이 왜 중요하냐면, 옆 사람이 했어? 너도 그럼 종신보험 했어? 그럼 나도 할까? 너랑 나랑 비슷한 처지인데,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나하고 연봉이 비슷한데 옆 사람이 차를 뭘 샀어. 그럼 나도 그 정도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자동차만 봐도 그래요. 내 옆에 있는 동료 과장이 뭔 차를 샀으면 나도 그 정도를 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다. 그래서 소개 영업이 더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패스트 패션을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패스트 패션이 뭐예요? 옷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빠르게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막 디자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파는 이런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대표적인 회사가 자라예요, 자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뭐 지금 요즘은 매출이 안 좋은 유니클로 같은 이런 회사들이 패스트 패션이라고 하는데, 자라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그 의류 브랜드 회사가 1년에
2,000개 정도의 신상품을 만드는데 자라가 11,000개를 만들거든요. 무려 5배 이상의 옷을 만들어내죠. 왜 그러냐? 자라는 2, 3일 만에 계속 신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 만들고 사람들이 사고 만들고 사고 만들고 사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건데 유니클로는 그렇게 많이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이게 역시 동서양의 문화 차이인데 기본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나랑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불쾌해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개성이 없나?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었네? 이런 걸 서양 사람들은 어떻다? 되게 싫어한다. 싫어하는 거예요. 같은 옷을 입는 거. 근데 우리는요.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살짝 친근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같은 걸 입어요. 고등학생들 봐요. 전부 그 겨울 되면 그 긴팔 패딩 같은 거 입고 그죠? 저 북쪽 잠바 그거 입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같은 걸 입어야 마음이 편안한 민족이라니까요. 편안한 국민성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옆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려 한다. 비슷하게 행동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개 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옆 사람과 똑같은 걸로 해주세요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 상담할 때 그러잖아요. 저 소개해준 그 친구는 얼마짜리 했어요? 이거 꼭 물어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타인의 행동으로 내 어떤 그 행동의 지침을 삼으려는 이런 태도, 이거는 그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상호 독립성을 중시하지만 우리는 상호 의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자동차 광고나 휴대폰 광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서양 사회의 그 제품들은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의 아이폰이다. 뭘 강조하나요? 제품의 기능을 강조해요. 이 아이폰으로 사진 찍으면 이렇게 잘 나오고 이렇게 사진 찍어서 바로 SNS에 올릴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고 메일을 이렇게 볼 수 있고 기능을 되게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휴대폰 광고를 할 때 보면 뭘 강조해요? 뭘 강조하나요? 누가 쓰냐를 강조합니다. 누가 쓰냐. 자동차 광고도 비슷해요.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꽤 유행했던 그 BMW 7 광고에 최민식이라는 대배우가 나오고요. K5였나요? K7이었나요? 그 누가 광고했죠? 그때 당시 도깨비로 공전이 히트를 했던 공유가 나와서 타요. 기능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저 친구가 타네. 저 사람이 타네. 멋있네. 이걸 어필한다고요. 왜? 공유도 타니까 너도 타라고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가 이 물건을 쓰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뭐 보험 상품에 대한 제안을 할 때, 뭐 법인에 제안을 할 때 저 옆 사람도 이걸 했냐 이런 걸 따지는 이유가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내와 비슷한 사람, 내 주변 사람의 어떤 행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 뭘 해야 된다? 소개 영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업의 기본 방향은 뭐다? 소개 영업일 수밖에 없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